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미두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미두수 시작할 때 자미두수는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외워야 될 게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외워보고 가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제가 했던 게 뭐죠? 명궁 잡는 법, 신궁 잡는 법, 그리고 12사항궁에 대해서 배포하는 법, 이것을 설명을 했었죠. 자, 이걸 제 명반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명반인데요. 자, 볼게요. 명궁을 정하는 법은 본인의 음력 생월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정합니다. 명신궁은 그렇게 정하는데요.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기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음력 8월 3일생이에요. 딱 백로절기에 딱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8월 3일. 그래서 양력으로는 9월 8일인데요. 백로절기에 들어가면 명리학적 달이 아니라 신달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신달 그래요. 양력 음력 7월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자미두수로는 8월 그래요. 8월 3일이니까 8월생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1월은 음력 1월은 인궁에서 시작을 해요. 인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인달, 묘달, 진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2월, 3월, 4월.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을 이제 정해 봤거든요. 음력월이에요. 이게 음력월. 제가 음력 8월 3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력 8월 3일이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하겠죠. 묘시생입니다. 그래서 자, 축, 인, 묘. 얘가 묘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명궁. 이렇게 정해지죠. 그리고 신궁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네, 생월에서 순행. 자, 축, 이건 한문으로 쓰네요. 인, 묘. 여기가 신궁. 명궁은 생월에서 역행, 태어난 시간까지. 그리고 신궁은 생월에서 태어난 시간까지 순행. 묘시. 그래서 여기가 신궁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명궁과 신궁을 정해봤고요. 명궁과 신궁을 정해봤고 12사항궁 어떻게 정한다고요? 12사항궁 명궁으로부터 역행으로 명, 형, 부, 자, 재, 질,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12사항궁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궁, 명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재백궁, 지rek궁, 천의궁, 노복궁, 그리고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12사항궁을 정하게 되죠. 이렇게 정해 놓고 다음으로 보는 게 14주성이에요. 14주성.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우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 써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명, 형, 부, 자, 재, 질, 천, 노, 관, 전, 복, 부 이게 12사항궁이에요. 이것을 꼭 외우셔야 되니까요. 적어놓고 명형부자재 질천 노관 전복부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2사항궁에 대해서 외웠으니까 이제 그 사화 붙이는 법, 지난 시간에 사화 저희가 붙였잖아요. 사화 붙이는 법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글로써 써서 설명해 드릴게요. 녹권 과기 이 순서예요. 녹권 과기 한글로 이렇게 썼는데요. 외우시려면 한글로 이렇게 그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모니터에 붙여놓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핸드폰 이렇게 케이스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가변파부일, 을기량 자월, 병동기 창년, 정월동 기거, 무탐월 필기, 기무탐 양곡, 경일무음동, 신거일곡창, 인량자 보무, 개파거 음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양이라고 썼네요.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세운 볼 때, 유년 볼 때, 뭐 또는 대한 볼 때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붙일 것인지
잘 애워 두셨다가 써먹으면 됩니다. 이건 로건가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건가기가 왜 중요하냐면 운에 있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격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건가기거든요. 그래서 로건가기를 사화를 다 애우셔야 되니까 이건 꼭 가지고 다니면서 애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늘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오늘 할 거 14주성. 자, 14주성에는 이렇게 14개의 별이 있습니다. 자미, 청기, 태양, 무곡, 천동, 염정, 천부, 태음, 탐랑, 거문, 천상, 천량, 그리고 칠상, 파군성 이렇게 14개의 별이 있고요. 다음으로 보자길성과 보자살성 그리고 잡성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저는 잡성까지 다 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14주성 중에서 오늘은 자미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미성은 14주성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별입니다. 자미성. 보통 자미성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북극성을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중심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돌아가고 모든 천체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미성을 황제의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기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자미두수를 공부하면서 저 오행을 언제 써먹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 써먹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토라고 하는 것처럼 만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게 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는 넓은 밭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행상으로. 그래서 누군가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걸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오행상에서 기토 이거 알고만 계시고 무시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미성, 황제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제성? 네, 코미디언인데요. 황제성이 아니라 황제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제는 뭐가 있어요? 리더십, 그죠? 이걸 영도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돌아가고 있으니 황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위엄이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영도력, 지도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시 내리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권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황제니까 그냥 황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충신이 있으면 판단력이 좋아지겠죠. 보자길성을 보면 판단력 좋아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는 모든 일을 지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람 관리는 잘하겠죠. 황제니까. 그리고 좀 권위적이고 누군가 대우해 주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미성 그러면 명궁에 자미성이 있을 때 권위적입니다. 또는 위엄이 있고 지시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황제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어깨가 있어요. 황제의 옷을 보면 이렇게 견장 같은 걸 차잖아요. 뽕 거든요. 그래서 견장 같은 걸 차기 때문에 체형적인 특징으로는 어깨가 좀 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귀하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되게 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명궁에 자미성이 있으면 그렇게 귀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한 인상이다. 귀한 인상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고생 안 해본 것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들이 자미성이 명궁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충언과 간언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충언, 간언 뭔지 모르시나요? 아시죠?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얇다. 이 귀가 얇은 것은 보자길성이 없을 때 귀가 얇다 그러는 거고요. 보자길성이 있을 때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귀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귀가 열려 있다. 다른 사람 말을 신중하게 잘 듣는다. 그리고 판단을 잘한다. 이것이 보자길성이 있을 때, 보자길성이 없을 때 귀가 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미성에 대한 전설을 기록한 봉신연의 같은 걸 보면 자미성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죽었을 경우에, 또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했을 때 토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토끼로 이렇게 한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토끼로 나왔기 때문에 피할 구멍을 잘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토끼가 굴을 많이 파잖아요. 피할 구멍을 잘 판다.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려고 든다. 그리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오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접근하긴 힘들지만 한번 친해 놓으면 토끼처럼 편하다. 토끼처럼 순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미가 명궁에 있으면 처음이 어렵지, 시간 지나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향을 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잘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미성이 명궁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미가 명궁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까칠하고 되게 막 지시 내리고 막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친해지잖아요. 시키는 일 잘하고 맛있는 거 잘 사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자미성이 명궁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랑 친해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사람에 대한 챙기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미성이 명궁에 있을 때는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황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미성이 명궁에 있을 때는 흉신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자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 주관이 좀 강해서 오만해 보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미성은 복덕궁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복덕궁과 삼방사정은 설명을 제가 안 드렸나? 그러니까 명궁을 기준으로 제백궁, 천이궁, 그리고 관록궁을 삼방사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백궁, 관록궁을 삼방, 그리고 천이궁을 포함하면 사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방사정에 길성이 있을 경우, 즉 길성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 개월, 보필, 창곡, 이것을 길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성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과 잘 융화할 수 있다거나 그러는데, 길성이 없으면 좀 사람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자미가 황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덕궁이라든지 삼방사정에 길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복덕궁과 삼방사정에 길성이 없으면 운도 좀 좋지 않게 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야 고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들판에 또는 제야에 묻혀있는 황제 같은 사람 얼마나 외롭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육길성, 흔히 말하는 보좌길성이 있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방사정 또는 명궁에 길성이 모이는가를 봐야 되는 게 자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길성이 없으면 역학 공부를 한다거나 돌을 닦는다거나 또는 낙향을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자미성에는 이제 그 사화가 붙잖아요. 그러면 화권하고 화과만 붙어요. 임년생이면 화권이 붙거든요. 자미화권 그러면 이제 권은 권력, 권위적인, 자존심이 강한, 주관이 강한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미 자체는 원래가 황제니까 주관이 강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강할 겁니다. 근데 또 화권이 붙었어요. 이러면 뭐예요? 독단적인, 권위적인, 고집,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육길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길성이 삼방사정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길성이 있으면 명궁이나 제백궁이나 갈록궁에 또는 복덕궁에 또는 천이궁에 길성이 있으면, 육길성이라고 하는 천계, 천월 또는 보필, 자보우필, 문창, 문곡, 이것들이 있으면 저게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게 합쳐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있는 이걸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육길성이 없으면 고집이 있고 독단적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이화거는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이화과 그래요. 잠이화거는 을년생이 그렇죠. 을기량자월, 을년생, 을기량자월. 그래서 잠이화과가 붙죠. 이렇게 녹권과 해서 화과 그랬거든요. 과는 명예를 얘기를 해요. 명예 또는 학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식, 명예. 권위적인 사람이 명예나 학식까지 갖췄어요 라고 얘기한 거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너무 똑똑해서 남의 말을 더 안 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화과가 붙었다면 이것도 역시 보자길성이, 육길성이 같이 붙어져 있어야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혜가 출중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요. 보자길성을 보지 않고 육살성을 보잖아요. 잘난 척하는, 좋고 싫음이 명확한, 시기 질투를 하는, 예, 그리고 잘난 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 뭐라고요? 잠이성이 꼭 봐야 되는 거 육길성, 개월, 창곡, 보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좋은 것들이 다 나쁘게 변해요. 황제가 실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주변에 관심만 있을 때 실권을 하잖아요. 잘못된 정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잠이성은 육길성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기가 얇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잠이성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14주성 하나씩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 잠이성 하나 공부하는 걸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청기성 할 때 또 청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